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87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마, 긴장, 구수록, 임금왕, 주인주자를 살펴보겠는데 특히 임금왕자를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마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마, 이와 같이 짐승과 관계된 글자들은 모양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설이 없습니다. 말을 보고 만든 글자가 말마자입니다. 갑구름을 보면 눈과 눈이 있고 밑에 등에 갈기가 있고 꼬리, 다리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고 금문도 마찬가지고 소전에 오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변했는데 말마자를 보면 잘 보면 머리를 나타낼 때 가장 머리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이 눈만 그리는 방법입니다. 머리에 털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마자를 보면서 이게 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아무튼 말마자는 말의 눈과 깃털과 다리를 강조한 글자가 말마자입니다. 말마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말의 종류나 말과 관계되는 교통수단과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말마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말마, 마, 중국어로는 마라고 하는데 만호마자, 만호는 보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호마자라고 해서 만호가 뭔지를 보는 사람인데 만호는 보석 이름을 만호라고 하고 불일어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모실어자가 있는데 이 글자와 같은 글자가 불일어자입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말을 손으로 부리다 라고 해서 쓰는 글자가 불일어자입니다. 여기 한자 옆에 써있는 영어는 전부 다 중국어 발음입니다. 위라고 합니다. 마, 꾸짖을매, 말을 그물로 잡아서 길들인다. 말이 잘못하면 혼내서 사람의 의향대로 길들이기 위해서 꾸짖는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매자입니다. 꾸짖을매, 그래서 매도하다, 매욕하다 라고 쓸 때 쓰이고 돛탑을 돈자는 위에가 대나무 죽자가 있고 말마자가 붙어서 어떤 사람들은 말에 도톰한 엉덩이를 때려서 도톰하니까 돛탑다 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무거운 대나무짐 같은 것을 이고 무겁고 힘들지만 꾸준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돛탑다라고 하는 겁니다. 돛탑다. 그래서 우정이 돛탑다라고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해치고 꾸준히 나아간다. 우정을 쌓아가는 것을 돛탑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독하다, 독실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돈자입니다. 기타 탈핑 성풍인데 말이 얼음에 미끄러듯이 빨리 가다 라는 뜻에서 빨리 달리는 데다 타다 성시로 쓰이는 글자가 성풍이고 비길빙자는 빨리 달리는 말에 의해서 가고자 한다. 거기 마음이 거기에 비긴다 라는 뜻에서 비기다 라고 합니다. 기대다, 비기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비길빙자가 됩니다. 다음에는 긴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자는 밑에 사람이 이와 같이 있고 사람이 손으로 뭔가 잡고 긴 머리가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장자로 머리가 긴 노인 어른에서 장자라고 합니다. 긴장 어른장이라고 합니다. 긴장 어른장 잘할 장 기타 장점이라고도 합니다. 짧은 것보다 긴 게 좋기 때문에 장단이라고 할 때도 쓰이는 글자가 장단 장점 장기간 오랜 기간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어른 할 때 장관 교장 국장 할 때도 쓰이는 글자가 장자가 됩니다. 장자를 만나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자는 이와 같이 긴장도 있지만 장막장 막 중에서 길게 내려오는 막 무대를 가려주는 막 같은 장막을 나타내지만 장막 중에서도 짧은 장막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와 같이 유자가 있습니다. 장막 유자는 짧은 장막, 긴 장막을 나타내서 장막, 포장을 나타내고 베풀장자는 활을 길게 잡아다니서 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크게 말을 하는 거, 크게 과장되게 하는 거, 과장, 장력, 잡아다니는 힘 등이 쓰이고, 넘칠창, 넘칠창은 물이 크게 불어났다, 넘쳤다. 창일, 이 창자는 이 창이 아니라 이 창자, 창일, 그래서 창에, 그래서 넘친 큰 물이 바다가 넘쳐를 날 정도로 물이 많은 거, 창해. 부을창, 몸이 크게 길게 늘어났다, 불어났다, 살쪘다라는 의미로 팽창, 창만이라고 하고, 씌울 듯하는 긴장자 위에 긴 큰 대자가 붙어서 크게 길게 덮어 씌웠다라는 뜻에서 우리 봉투, 투어라고 하는데, 우리 투어라는 말보다는 상투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투어. 여기서 검은색 글씨는 1800자 안에 있는 글자고, 붉은색 글씨는 1급에 있는 1급까지 배정된 한자입니다. 한자단은 어문의, 검정의, 진흥의 모든 글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공부해서 모든 단체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에 가장 이로운 책이 한자다입니다. 그다음에 구술옥자를 보겠습니다. 구술옥자는 이와 같이 보석을 나란히 끼워놓은 모양이 구술옥자가 됩니다. 구술옥자 옆에 점이 하나 있는 것이 금문에 하나 보이는데 참고해서 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구술을 나란히 끼워놓은 모양으로 본래는 구술옥자는 점이 없이 쓰였던 글자가 구술옥자이지만 나중에 임금왕자가 보이면서 구별하기 위해서 점을 찍었을 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옥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구술옥자는 이와 같이 보옥, 옥편이라고 해서 아주 귀한 것들을 할 때 옥으로 쓰이기도 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옥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한 거, 좋은 거 길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배옥, 그래서 보배옥자는 옥규, 이와 같이 세금자가 붙어서 옥규, 보배로운 옥, 옥규는 옥으로 만든 호를 옥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쌍옥 각자는 구술옥자가 두 개가 있는데, 구술옥자가 어떤 글자의 오른쪽에 오게 되면 점을 찍게 되고, 어떤 글자의 앞에 오게 되면 점을 찍지 않습니다. 쌍옥각 나눌반자도 구술옥자지만 이 글자의 경우는 오른쪽에 왔는데도 점을 찍지 않은 특이한 글자가 됩니다. 양쪽으로 보석을 옥을 나누다, 나눌반. 쌍옥각자는 사람 인명에만 쓰이고, 나눌반자, 반장, 양반과 같은 글자 등에 쓰이는 글자가 나눌반자입니다. 다음에 임금왕자를 보겠습니다. 임금왕자는 이와 같이 각군문을 보면 무언지 궁금한데, 근문에 보면 도끼 모양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끼 모양이 변해서 지금과 같이 변했는데, 고문에는 지금도 도끼 모양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왕자와 구술옥자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임금왕자는 넓적하고 큰 도끼 모양으로, 도끼로 사람을 다스리던 왕, 큰 도끼를 들고 있는 가장 무리에서 가장 큰,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왕이라고 해서 크고 많음을 뜻하는 글자가 왕자입니다. 참고로 작은 도끼는 선비사자가 됩니다. 큰 도끼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자와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무성할 왕자가 있습니다. 무성할 왕.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밑에 흙덩이 모양이 있고 위에가 발 모양이 붙어서 이 발 모양이 점점 변해서 이와 같이 그칠지 형태로 갔는데, 이 모양은 이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칠지 형태로 쓴 모양과 밑에가 흙도자가 붙어서 땅 위에 무성하게 많은 발을, 그래서 무성할 황이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하는데, 땅 위에 어지러운 발자국처럼 많은 초목이 무성하게 자람을 뜻하기도 하는 글자가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다 무성하다라고 쓰이는데, 황자는 왕자처럼 전부 다 모양을 변해서 쓰이게 됩니다. 후에. 그래서 지금의 왕자 모양이 보이면 황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황이나 왕이라고 하는데, 이 황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황왕이라고 발음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 황은 모든 글자는 왕자로 변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황자를 황을 만나는 한자들인데, 보면 넓을 왕, 무성을 왕, 굽을 왕, 물이 많다, 무성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햇빛이 무성하다, 나무가 무성하게 굽어져 있다. 미칠 광자는 개가 무성하게 이리저리 날뛰다라는 뜻이 미칠 광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가 왕노릇을 하니까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개가 여기저기를 날뛰고 다니는 모양이 광자입니다. 미칠 광분, 광난이 쓰이고, 바를 광자는 무성하게 많은 것들을 상자에 바르게 정리해둔 모양이 바를 광자가 됩니다. 붉은 글씨는 1급, 1, 2급 글자이고, 검은 글씨는 1800자 안에 있으므로 미칠 광자는 주의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왕자와 왕과 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왕이나 왕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 보면 왕자는, 임금 왕자는 도끼 모양임을 알 수 있고, 도끼 모양에서 위에 부분이 가깝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는데, 무성할 황자는 이와 같이 그칠지자 모양 밑에 흑도자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양, 무성할 황자가 임금 왕자처럼 변해가면서 임금 왕자와 구분이 어려워졌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고, 임금 왕자는 여기 나오는 윤달 윤자처럼 윤달 윤자만 임금 왕자를 만나고 다른 글자는 임금 왕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 왕자는 윤달 윤자 이외에는 다른 글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금 왕자가 보이면 무성할 황자가 변했구나, 변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성할 왕이라고 이으면 됩니다. 무성하다. 임금 왕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 왕자와 구수록자 구분은, 임금 왕자는 이와 같이 아랫부분을 길게 사이를 띄었지만, 구수록자는 사이를 나란히 같이 썼던 글자입니다. 다시 점주자, 불똥주자는 이와 같이 어떤 불처럼 보이는 데서 불똥주라고 하고 점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한 뜻은 없고 작은 물꽃, 작은 물건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칼도가 있는데, 이 칼의 이쪽 부분이 칼날이기 때문에 여기가 칼날입니다. 그래서 칼날인, 이와 같이 표현할 때도 점이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 부분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주인주자를 보면, 주인주자는 이와 같이 한자의 뿌리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데, 기타 글자에 보면 촛대, 등을 받치는 대를 그렸고, 금문에 보면 위에 점이 들어서 드디어 불꽃을 피는 등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한가운데 있는 등잔이나 횃대 가운데 있는 등불 중심이 워다 주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등을 어떤 장소의 가운데에다가 등을 켜기 때문에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주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가 주인주자입니다. 주인주, 어떤 한가운데, 등의 한가운데다가 불을 켜서 주인이다, 중심이다 라는 뜻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등을 전체 어떤 곳의 가운데에다 등을 켜기 때문에 주인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 설이 있는 글자가 주인주자가 됩니다. 주인주. 주자를 만나는 글자는 이와 같이 사람인 자를 붙여서 거기에 머물러 산다, 살주, 가운데 있는 사람, 부울주, 어떤 한 곳에 물을 붓는다, 기둥주,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한가운데에다가 모든 나무를 걸치는 기둥이 되는 나무, 기둥주, 머무를 주, 말이 어디 한가운데 머물다, 글뜻 풀주, 말의 중심의 뜻을 풀어준다는 의미로 부을주자인데, 부을주자나 글뜻 풀자는 의미가 같습니다. 부을주라고 합니다. 부을주, 심지주, 예쁠주, 갈왕 등에 쓰이는데, 여기서 참고로 갈왕에 있는 주인주자는 주인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 소자 모양은 이와 같이 있는데,
갈 왕자의 소전 모양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성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무성할 왕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길을 다닌다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무성하게 길을 다닌다라는 뜻에서 갈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생긴 글자입니다. 여기서 주인 주자가 보이는데 주인 주자가 아닌 글자는 갈 왕자가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황을 따랐기 때문에 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전 모양을 보면 지금 글자 모양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임금 왕자와 구슬옥자가 달랐다는 거, 구슬옥자는 사이가 같았다라는 거, 임금 왕자는 밑에가 넓었다고 하는 거, 임금 왕자와 구슬옥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슬옥자가 다른 글자를 만날 때는 점을 빼지만 혼자 단독으로 쓰거나 글자 오른쪽일 때 점을 쓴다라는 거, 임금 왕자는 다른 글자를 별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시고, 임금 왕자가 만나는 글자들은 대개 무성할 황자였다라는 것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